메모리 구매 담당자들이 다 지금 한국에 있어요. 지금 한국의 그 호텔에 방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구글의 구매 담당자가 반도체 메모리 못 샀다고 잘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진짜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닌 건 맞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본인의 자산에서 네. 주식 투자 포트에서 반도체 비중이 없다라는 거는 설령 물릴 가능성이 있죠. 물리더라도 100% 오른다는 건 없지만 충분히 분할로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안 담아가면 이영수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 뭐 100조에서 뭐 120조, 130조 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번다면 지금 주가는 엄청 싼 것이다. 뭐 단순 환산해 보면 뭐 한 17만 원, 20만 원 정도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실적일 텐데 이 100조라는 게 뭐 절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디램만 가지고 그렇게 벌 수 있느냐? 다른 것도 다 같이 뭔가 좋아질 거라는 약간 희망이 섞여 있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디램이 벌어들이는 뭐 기여도가 상당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작년 상반기, 뭐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디램에서 돈을 벌다가 낸드에서는 돈을 까먹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낸드 플래시에서도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디램이 버는 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뭐 약간 뭐 그 정도 아니어도 상대적으로 좀 적긴 하지만 이제는 디램도 벌고 낸드도 벌고 모든 메모리가 다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저기 파운드리나 이런 데서는 적자를 많이 봤는데 네. 뭐 그 적자 보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잘 버는 건가요? 디램 쪽에서? 맞습니다. 그 파운드리 적자 같은 경우도 작년 1분기 기준으로 삼성 파운드리가 2조 5천억 적자를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적자 규모가 분기당 한 5천억 정도로 줄었고요. 그리고 아마 이번 분기 실적은 나오면 더 줄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올 하반기에는 파운드리 쪽도 턴어라운드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뭐 올해 뭐 테슬라 뭐 수주한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나아질 거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가뜩이나 디램도 호황인데 나머지 적자 나는 것들도 다 좋아진다. 그러면 뭐 갤럭시나 이런 모바일 쪽에서도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최대 130조다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야, 그러면은 진짜 엄청 버는 건데. 그렇죠. 그럼 거의 작년 대비 거의 한 2배 이상의 네네. 영업이익이 나오는 수준이라면 당연히 네네. 주가도 뭐 점핑을 하는 게 당연한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거든요. 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서 HBM은 큰 의미가 없는 건가요? HBM 되냐 안 되냐 가지고 사실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었는데 지금 주가가 막 다시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라는 거는 사실 EPS 곱하기 PER로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EPS는 실적이고 이제 PER이라는 거는 기대감, 멀티플인데 사실 지금은 EPS만으로도 주가가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EPS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를 드라이브를 걸어온 건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때부터 주가가 내리냐? 아니죠. 이제는 멀티플 가지고 주가가 더 올라가는데 네. 멀티플이라는 거는 이제 뭐 앞으로 배당을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에서 정책 네, 뭐 자사주를 소각하든 자사주 뭐. 소각이나 뭐 주주 어떤 가치 네. 이런 쪽이 이제 멀티플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신규 자금 뭐 MSCI 뭐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든지 자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회사가 지금 뭐 단순히 범용 메모리 가격이 급등해서 이익을 많이 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HBM 같은 뭔가 이제 차세대 고부가 제품에서 구조적으로 앞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하이닉스 대비 좀 뒤쳐져 있는데 이게 올해 그래도 유의미하게 좀 매출이 나온다고 봐야 되나요? 네, 뭐 일단 뭐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는 상황이고 그동안 이제 HBM이 어떤 기술적으로 뭔가 약간 그 병목이 있어서 거기서 꽉 막혀 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조금씩 풀리고 있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HBM 수요 자체도 올해 작년보다 훨씬 더 이렇게 늘어나는 건가요? HBM 겁나게 늘어납니다. 네, 향후 한 디램뿐만 아니라 다. 네, 맞습니다. 디램 중에서 제일 수요 성장률이 큰 게 HBM이고요. 네.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0-30%씩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다 장밋빛 전망이라 네네. 한 반년 전하고 너무 또 다르니까 그렇죠. 이게 또 반년 만에 또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막 들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될 만한 변수가? 그거는 이제 빅테크들의 AI 군비 경쟁이 끝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수요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빅테크들이 투자하는 B2B 수요거든요. 네. 그러니까 B2B라는 거는 이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서버 쪽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 서버 쪽 시장들은 수요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B2C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그 어떤 유통망이 있고 여기 재고가 어떻게 있고 이게 나가는 속도가 어떻고 이게 ERP 시스템으로 바로바로 집계돼서 알죠. 어느 정도 이제 딱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서버는 알파벳에 구글에 있는 구매 담당자가 갑자기 오늘 이번 달 100만 개 내다 갑자기 다음 달에 50만 개로 줄일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2016년, 18년 때 슈퍼 사이클 때도 끝날 때 그렇게 끝났거든요. 네. 갑자기 계속 주문 발주를 내다가 갑자기 오더 컷으로 툭 떨어지고 그때 뭐 사이클 끝날 때 메타가 그때 마지막 18년도 원래 캐펙스 전망을 한 500억 달러 이야기했다가요. 네. 그 해 실제로 투자한 게 50억 달러. 예상보다 10분의 1로 확 줄었던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파는 쪽에서는 계속해서 준비했는데.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얘가 주문량을 오더 컷을 해버리니까 그게 사이클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한번 당했잖아요. 우리 공급사들도. 그래서 네. 이제는 그 고객들이 우리 반도체 없어서 죽겠어, 메모리 없어서 죽겠어라고 해도 이제는 굉장히 소극적인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때 당했던 아픔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막 그 공장 증설하고 막 하려고 하다가 막 다 막 또 중단되고 막 했었던 것도 기억나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다. 그 현실적인 이슈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반도체 그 라인 하나 꾸리는데 한 네. 8조 정도면 라인 하나를 꾸렸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하나 꾸리려면 15조, 20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본 지출에 대한 부담이 예전보다 훨씬 크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그 캐펙스라고 하는 자본 지출을 하면 우리가 지금 뭐 월 30만 장 생산하다가 갑자기 뭐 내년에 월 40만 장씩으로 이렇게 확 캐파가 늘어나니까 매출이 막 늘어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 기술 자체가 너무 어렵고 그렇게 우리가 투자하는 것 대비해서 생산량 아웃풋이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요. 네. 기술적으로. 그러면은 그 말은 역설적으로 개당 단가를 엄청 높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과거 사이클하고 이번 사이클이 뭐가 제일 다르냐면 과거 반도체 사이클, 특히나 메모리 사이클은 Q가 중요한 사이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많이 팔아서 매출도 많이 나오고 이익도 많이 나는 사이클이었고요. 이번 사이클은 처음으로 Q보다 P가 중요한 사이클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제 납품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수요는 많아도 내가 공급 안 하면 어쩔 건데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대안이 근데 없잖아요. 공급을 안 할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못 조금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아주 쉽게 비유를 하자면 닥달을 해도 안 하는 거지. 쉽게 비유를 하자면 예전에는 가방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는데 네. 가방을 100만 개를 만들어서 납품을 했어요. 근데 패스트 패션용 있잖아요. 자라 뭐 이런 거 이제 개당 한 10만 원짜리. 네. 자, 그걸 100만 개 만들어서 제일 그 수율 좋게 잘 만들어서 납품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100만 개가 아니라 루이비통에 납품하는 명품 가방을 만드는데 이거는 10개 중에 만들면 한 6개만 양품이 나오고요. 4개는 네. 버려야 돼요. 그리고 훨씬 더 까다로워요. 그런데 대신에 이거는 몇백만 원에 파는 거니까. 몇백만 원, 한 100만 원에 납품하는 거죠. 네. 예전에는 자라 가방은 10만 원이었다 그러면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영업 이익률이 좀 뭐 떨어지는 정도지 뭐 예를 들어 뭐 투자를 과하게 해놓고 뭐 공장을 쉬게 한다거나 뭐 이런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좀 덜 수 있다. 사이클이 끝나면 뭐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네. 적어도 오래 고민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투자하는 거에서는 그런 리스크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죠. 뭐 지금 그 메모리 3사들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올해도. 네. 올해도 뭐 세 회사 다 합치면 한 뭐 60조에서 80조 원 정도의 꽤 큰 투자를 규모로 하는데.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착공을 해서 생산이 되려면 2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번 업사이클하고 상관없는 물량인 겁니다. 네. 지금 투자하는 건. 그래서 당장은 좋다. 뭐 네. 이걸 뭐 10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뭐 1년 정도만 뷰를 맞습니다. 전망한다면 나쁠 그렇죠. 게 없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하이닉스도 어쨌든 HBM도 있지만은 뭐 거기도 뭐 D램도 있고 낸드도 있는데 네. 하이닉스 대비 삼성전자가 훨씬 더 유리한 구조인가요? 지금은 어떤 실적의 상승률이? 그러니까 이제 지난 가을 이후로 올라오는 업사이클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더 탄력적으로 올랐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그 이유는 작년 8월 이후로 지금 가격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거는 HBM보다는 범용 D램. 그러니까 범용 D램은 삼성전자가 제일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익 추정치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예. 근데 주가 상승은 약간 하이닉스가 더 높아 보이는데요? 좀 연초로 봐서 쭉 길게 보면 그런데 네. 작년 9월 이후로 보면 탄력도는 뭐 삼성전자가 뭐 하이닉스보다 좀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뭐 네. 물론 비슷하긴 하지만 네. 그럼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건 그냥 반도체 업황이 다 좋아서 그런 건가요? 요거는 약간 수급적인 이슈도 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약간 그 과매수 특정 매수 그 쏠림 때문에 네. 경고 종목 네. 지정이 됐었고요. 경고 지정이 되면 이제 뭐 레버리지가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그 컴플라이언스 큰 펀드들은 또 경고 종목이 되면 또 못 사는 못 그런 들어가고. 컴플 이슈도 있었던
있었거든요. 그게 네. 작년 12월 29일인가 해제가 됐어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동안 사고 싶어도 못 샀던 수급들이 좀 몰려 있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하이닉스가 좋았던 거는 그 업황하고 별개로 ADR 이슈가 있었어요. ADR 네. 상장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재공시하는 시점이 아마 조만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장 기대감, 미국 시장 상장 기대감이 있습니다. ADR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데 요 주식의 일부를 미국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ADR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TSMC. 네. TSMC 주식 사려면 대만 증시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일반 외국인들은 투자하기 너무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TSMC의 일부 주식을 저기 나스닥에서 거래할 수 있게 이제 상장을 해놓는 거고요. 네. 그걸 ADR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은 미국 시장이 어쨌든 전 세계 자본 시장 중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TSMC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TSMC 이전에 ASML 네덜란드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덜란드 회사인데 미국 시장에 ADR 상장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그걸 지금 그 성공 사례들을 보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실적이 똑같다고 가정해도 ADR이 상장이 되면 그럼 당연히 미국 주식 시장에서 도는 돈들이 글로 들어가면 어쨌든 지금보다 주가가 한 단계 더 업이 된다라고 봐야 되나요? 실적이 맞습니다. 똑같아도? 멀티플이 리레이팅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규 자금들이 훨씬 더 그쪽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하이닉스가 투자하기가 더 좋은 타이밍이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더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국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 미국 마이크론도 어쨌든 3대 회사인데 마이크론도 지금 주가 막 폭주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급등률로 보면 작년 9월 이후로 보면 상승률이 마이크론이 제일 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날리긴 날린가 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뭐 애플에서 뭐 그 메모리를 못 구한다, 램을 못 구해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고. 맞습니다. 핸드폰을 지금 뭐 만들 수가 없다. PC 조립을 못 한대요. 너무 램이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그 네. 큰 회사들 있잖아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하는 회사들 네. 메모리 구매 담당자들이 다 지금 한국에 있어요. 지금 한국에 그 호텔에 방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최근에 그 구글의 구매 담당자가 반도체 메모리 못 샀다고 잘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진짜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닌 건 맞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진짜 엔비디아 같이 한번 네. 배짱 장사 해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지금 됐다라고 봐도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삼성전자 실적에서 뭐 디램이나 낸드가 뭐 워낙 지금 좋다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모바일도 잘 돼야지만 그 실적이 달성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올해 S26 이제 조만간 나올 텐데 여기 엑시노스 탑재한다 해서 이거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퀄컴 거를 좋아하고 이거는 막 열 네. 많이 나오고 막 배터리 효율 안 좋다고 막 싫어하시는데 이번에 뭐 여기가 또 잘 될 확률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엑시노스 2500이 네. 그 작년에 나온 갤럭시 S25에 원래 탑재가 돼야 되는데 네. 탑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엑시노스가 실패하면 뭐가 제일 문제가 되냐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비메모리 부문이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아져요. 네. 그것 때문에 작년 1분기가 2조 5천억 적자를 낸 거거든요. 왜냐하면 파운드리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네. 근데 올해는 엑시노스 2600이 충분히 작년 가을부터 충분히 생산이 되기 시작했고요.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갔고 그것 네. 때문에 이제 적자 폭이 많이 줄었고요.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작년에 엑시노스 2500 같은 경우 3나노 공정으로 만든 건데 3나노 공정이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그때는 칩 자체도 문제가 좀 설계 이슈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이거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 3나노가 제일 안 된다라는 게 리스크였고요. 그런데 올해는 2나노 기반으로 엑시노스 2600을 만들었는데 지금 네. 성능이나 뭐 품질이나 이런 면에서는 퀄컴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뭐 쓸만한 정도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나와봐 알겠지만은 시장의 뭐 반응이 아주 나쁘진 않을 것이다. 네, 지금 벤치마크 테스트나 이런 것들 보면 지금 뭐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뭐 많이 좋아지는 건가요? 실적의 개선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일단 당장 실적에도 또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글로벌 반도체 설계업체들이 지금 TSMC가 팹이 없어요. 첨단 공정 팹이 없어서 써야 되는데 계속해서 대기 순번표 끊고 답답하게 기다리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네. 자, 그 회사들 그럼 삼성 파운드를 찾아오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나노 공정이 불안하니까 섣불리 못 맡기는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테슬라 AI6 칩도 165억 달러 규모로 수주를 받았고, 그리고 어제는 퀄컴이 또 2나노 공정 기반으로 또 맡긴다고 CEO가 그래요? 직접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퀄컴이 2022년 이전까지만 해도 삼성의 자체 엑시노스 물량 빼고 외부 고객 중에 제일 큰 고객이었는데 네. 그때 GOS 사태 때문에 TSMC로 갔다가 그 뒤로 거의 뭐 지금 한 3년, 4년째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돌아오는 거고요. 네. 그래서 2나노가 안정적이니까 엑시노스 2600이 잘 되니까 그거 보면서 팹리스 업체들이 삼성 파운드리한테 이제 의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야, 그러면 퀄컴 칩 사면서 돈 많이 줬던 것도 안 줘도 되고, 네. 그리고 오히려 파운드리에서 적자 나던 것도 공장 가동률 높이면서 돈 벌고,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올 한 해는 진짜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 또 이렇게 순식간에 와버렸는데, 이게 또 지금 1월에 촬영해서 그렇지 한 3월, 4월 되면 그때 살 걸 하는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충분히 지금. 가능하죠. 네. 그런 이런 상황이라는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다들 좋다고 하니까 그냥 뭔가 막연하게 그냥 불안함이 있어요. 막연하게 불안함. 이게 이제 그 실전 투자자로서의 감각이죠. 근데 뭔가 어떻게 다 해야 좋다 돼요? 그러면 이럴 때는 근데 사긴 사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아예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야 돼요. 저는 본인의 자산에서 네. 주식 투자 포트에서 반도체 비중이 없다라는 거는 설령 물릴 가능성이 있죠. 물리더라도. 100% 오른다는 건 없지만 네. 충분히 분할로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안 담아가면 네. 포모가 더 세게 올 거다. 그렇죠. 나중에 사면은 진짜 그땐 더 위험해지는 더 거니까. 비싸게 사야 되죠. 그러니까 물려도 반도체에 물려라. 네, 맞습니다. 차라리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뭐 물리면 또 추가로 더 돈을 맞아요. 또 투입하면 이제 되는 거니까. 그 부동산에 물리면 네. 대출금 내면서 견뎌야 되잖아요. 물려도 뭐 서울 강남에 물리면 그렇죠. 근데 이제 하거든요.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배당도 줍니다. 인간적이에요, 좀 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거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